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제 실손보험을 강제로 바꾸시죠. 대신 일정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아야 그 제한을 수락하실 건가요?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사실 이 가치를 금액으로 딱 잘라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언제, 얼마나 쓸지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대신 감당해주는 구조라서 그 잠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법 개정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관을 변경해서 실손보험을 보험사가 직접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실비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소비자와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라디오입니다. 혹시 5세대 실손보험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 지금은 4세대가 판매 중인데 2025년 12월 연말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죠. 분명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면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들과 보험사가 기존 실손을 재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병원비 혜택을 자주 받으시는 기존 실손 가입자 분들이 끝까지 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이번에 공개된 보도자료 제목을 보시면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으로 재탄생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정부가 실손보험 보험료를 더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실손보험은 보편적인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직접 보상을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600만 명을 계약 재매입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즉 보험사가 보상을 일부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 뒤에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큰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초기 가입자 재매입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왜 정부와 보험사는 1,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에 대한 정상화 노력 등으로 손해율과 손실액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특히 1, 2세대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보면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손해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매년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1조 원 가까운 손실이 매년 반복됐다는 건데요. 보험사 입장에선 계속 손해를 보니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사가 왜 그토록 1, 2세대 실손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세대별 비급여 자기 부담률과 계약당 평균 비급여 보험금 수령 금액을 본다면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시 자기 부담률이 0%이며 22년도에는 36만 1,000원, 23년도에는 36만 3,000원, 24년도에는 평균 지급 비급여 보험금이 40만 원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가 평균 4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2세대의 경우에는 입원 시 자기 부담률이 20%이며 22년도에는 21만 9천원, 23년도에는 23만 1,000원, 24년도에는 25만 4천원씩의 보험금을 받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세대 실비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이며 22년도에는 7만 4천원, 23년도에는 10만 9천원, 24년도에는 13만 6천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단순히 금액만 봐도 1세대는 4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자기 부담률이 없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잦은 병원 방문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률이 높은 3세대, 4세대 실비보험보다 1, 2세대 실비보험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초기 가입자 1,600만 명의 계약을 재매입해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정부와 보험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매입을 통해 4세대나 앞으로 나올 5세대로 전환시키려는 이유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낮추고 매년 발생하는 손실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토론 이후 나온 보도 자료에서도 계약 재매입에 대한 최종 발표안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순서대로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을 왜 개혁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무려 4천만 명입니다. 거의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셈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가 약 133조 원인데 그중 14.1조 원, 즉 10% 이상을 실손보험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실손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의료 안전망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여러 번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0%였지만 이후에는 20%, 30%까지 확대됐고 과잉 진료가 많았던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보장 한도나 횟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적게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도 적용되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왔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계속 늘어나고 의료진들도 비급여 진료에 더 집중하는 비급여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해지는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의 보험금이 상위 9%에게만 전체 80%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 중 9명이 전체 보험금의 대부분을 받아가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반대로 100명 중 65명은 보험금을 단 한 번도 못 받고 그저 매달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 5세대 실비 개편은 정부와 보험사가 정말 칼을 갈고 준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5년 또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비보험에도 분명한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갱신형이라는 점이죠. 보험료가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어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몇 세대 실비인지, 갱신 주기가 몇 년인지, 자기 부담금 구조는 어떤지, 보장이 몇 세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앞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응할 수 있죠.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 부담금이 5,000원 또는 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0% 아예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 불리며 자기 부담금은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에 보장해주는 실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는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가 따로 분리되어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종류에 따라서 보상과 자기부담금 조건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지금 가입한 조건을 평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은 정해진 재가입 주기가 있는데요. 3세대 실비는 15년 주기, 4세대 실비는 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2032년 4월부터 첫 재가입이 시작됩니다. 4세대 실비는 2021년 7월 출시되어 2026년 7월부터는 재가입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리 좋은 조건의 실비를 가지고 있어도 재가입 시점이 도래하면 현재 판매 중인 실비 상품으로 강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재가입 시점이 오면 바꿀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바로 2세대 가입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2세대 실비는 가입 시점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고 2013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2세대 실비는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같은 2세대 실비라 하더라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은 재가입 시점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면 정말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가입 주기가 와도 뭐 큰 문제 있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만약 2세대 실비 가입자가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변화폭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이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고 꾸준히 보장받던 도수 치료는 보장이 아예 제외될 수 있으며 감기 몸살이나 배탈로 병원에서 맞던 영양제, 수액 치료도 보장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해도 재가입 시점에 어떤 상품으로 전환되느냐에 따라 보장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출시될 예정인지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도 자료를 함께 보시죠. 병원비는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급여 부분부터 보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부담률 역시 입원 20%, 통원은 20% 또는 1에서 2만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죠.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급여 영역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나아진 점도 있죠. 기존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던 임신, 출산 관련 항목이 5세대 실비부터 새롭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급여 보장에서 확실히 좋은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특히 현재처럼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변화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5세대 실비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폭이 너무 커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인가? 이대로 바뀐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내용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현재와는 다르게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져 질병에 따라 자기 부담금과 한도, 미지급 보험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증이라고 하면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과 외상 등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증은 그 이외의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에 대한 보상 한도나 자기 부담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통원 2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자기 부담률도 입원 30%, 통원 또한 30%, 3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준비해야 할 부분은 4세대 실비에서 사라졌던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5세대에서 중증 질환에 다시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비급여 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내가 부담하면 그 이후 금액은 전부 보험에서 돌려준다는 구조가 다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영역에만 이 제도가 남아 있었고 비급여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죠. 이 기능이 5세대 실비에서 중증, 비급여에 다시 들어온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1, 2,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할까 고민했던 분들 중에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비급여에서 사라진 게 아쉽다 하고 망설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5세대부터는 비급여 중증 질환까지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액이 다시 생기다 보니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비중증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의료체계의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1, 2세대 실비보험을 악용하는 소비자와 의료인들의 비급여 쏠림 현상도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번 변경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부터 크게 축소됐죠. 연간 한도는 1,000만 원 축소, 통원은 일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입원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회당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거죠. 통원도 과거에는 회당 20만 원씩
여러 번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당이 아니라 하루 최대 20만 원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도 축소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기존 4세대 실손 비급여는 입원 30%, 외래 30% 또는 3만 원 수준에서 5세대 실비로 오게 되면 입원 50%, 외래 50% 또는 5만 원으로 자기 부담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치료비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폭이 정말 크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중증이 아닌 비급여 치료는 사용한 만큼 계속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이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미용, 성형 같은 진료만 보상 제외였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번 개정 안에서는 여기에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추가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1에서 2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변화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세대와 5세대를 비교해보면 급여 부분은 자기 부담률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5세대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보장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급여 영역만 놓고 보면 더 좋아졌습니다. 비급여는 5세대에서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되는데요. 중증 비급여의 경우 한도나 자기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여기에 4세대에서 빠져 있었던 비급여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5세대에서 다시 적용되다 보니 이 부분은 분명 보장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비중증은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통원은 일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자기 부담금 50%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미지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셨던 계약 재매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재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와 초기 2세대처럼 재계약 주기가 없는 가입자 약 1,600만 명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계약 재매입이죠. 재매입 제도란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지만 실손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보상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1,600만 명 중에서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담되면 재매입을 하라 유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지금 당장 병원을 자주 다녀서 실비를 가입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신 걸 텐데요. 그런데 단순히 의료 이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되팔라고 권고하는 방향은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최초 발표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약관을 강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을 법 개정까지 동원해 바꾸겠다고 하니 당시에는 정말 큰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이제는 약관도 마음대로 바뀌는 건가 또는 나도 모르게 강제로 재매입이 진행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강제 약관 변경 부분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고 현재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재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이라는 전례 없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 자체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강제로 변경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세대, 2세대처럼 재가입 주기가 없는 가입자들은 적어도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의견을 표현할 필요도 있다고 말이죠. 악용하는 소비자와 몇몇 의료진들의 비급여 쏠림 현상으로 강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번에 5세대로 개편되면서 실손보험료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해진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내려간 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지고 보장 범위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지금 내가 가입한 실비가 어떤 구조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각자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지 제가 하나씩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5년 뒤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을 때 시점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세대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3세대를 그대로 유지,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5세대로 바뀌기 전에 4세대로 먼저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세대에서 5세대로 바로 가는 것보다 중간에 4세대를 거치는 것이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죠. 4세대 실비도 기존 3세대와 비교하면 변동이 있긴 하지만 5세대만큼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자기 부담금도 확실히 낮고 미지급 항목도 현재까지는 없으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4세대로 한번 거친 후에 5년 뒤 재가입 시점에 5세대로 넘어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보험 중 2013년 4월 1일 이후 재가입 주기가 15년 존재하는 분들은 2028년부터 재가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보험료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3세대와 마찬가지로 4세대로 먼저 전환하는 방식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 분들은 가능한 한 끝까지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지출 여력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좋은 보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실비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험 중에서 단연 1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대처 방안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소비자 분들이 보험을 알아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보험은 보험을 정말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 가장 빠르게 다시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보험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